아즈테크니카. 안녕하세요. 아즈테크니카의 시라사메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소니의 2016년 상반기 플래그십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입니다. 지난 2월 MWC 2016에서 소니는 엑스페리아 Z 라인에서 이어져 보던 Z 라인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X 라인업을 출시하였습니다. 중급기 X를 중심으로 고급기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 저가형 엑스페리아 XA 등이 런칭되었습니다.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는 소니 엄리밸런스 디자인의 정점에 있는 모델로 블랙과 실버 모델에만 있는 후면 헤어라인이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Z 시리즈에 사용되던 후면 강화유리 대신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곡선을 많이 사용하였고 전면 강화유리에도 2.5D 커브를 적용해 그립감이 좋습니다. 수연체 같은 디자인으로 발매하다 보니 이제 질릴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의 디자인의 완성도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5인치 풀 HD 디스플레이, 듀얼 서라운드 스피커, NFC 13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23메가픽셀 카메라와 LED 플래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면에는 심카드 SD카드 슬롯,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카메라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퀄컴 스냅드래곤 820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고 3GB 램과 32GB 스토리지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하자면 여전히 풀 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3GB 램, UFS가 아닌 eMMC 규격을 사용하는 32GB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풀 HD 디스플레이는 5인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매우 충분한 해상도이고 3GB 램은 Z램이라는 안드로이드 램 압축 기술로 충분한 성능의 멀티태스킹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페이퍼 스택보다는 적당한 부품을 사용하여 실속을 챙긴 느낌인데 이는 현재 소니 스마트폰 사업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옆면에 있는 이 기다란 버튼은 엑스페리아의 심볼이었던 동그란 전원 버튼을 밀어내고 등장한 지문인식 전원 버튼입니다. 폭이 좁고 긴 형태 때문에 인식률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높은 인식률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 스마트폰을 쥐는 방식에 따라 지문을 등록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볼이었던 방수는 여전히 지원합니다. IP68등급의 방수를 지원하여 스펙상으로는 1.5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Z4에서 선보였던 수준 터치 기능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물이 묻은 상태에서는 지문인식 센서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디자인 코드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개조하는 삼성이나 중국 회사들과는 달리 소니는 구글의 순정 UI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기술을 적용시키긴 하였지만 겉으로는 순정 안드로이드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의 최대 밝기는 자동 모드에서 595니트로 밝은 디스플레이에 속합니다. 컨트라스트도 1대 1419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색온도가 8400으로 색옥의 왜곡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른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동양권에서는 선호되는 디스플레이일진 몰라도 색상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소니 스마트폰 X 리얼리티 볼 모바일이라는 영상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엔진은 재생되는 영상을 분석하여 잃어버린 데이터를 복원하고 보정하여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영상 감상 시에는 X 리얼리티 볼 모바일의 보정 영상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분석, 보정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소모가 심한 편이라 마구 사용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기능이었습니다. 사운드에 대해서도 소니의 기술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는데 음원에 손실된 부분을 보관하는 DSEHX, 자동으로 최적화된 소리를 들려주는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를 포함해 이퀄라이저, 가상 서라운드 효과, X-Force 프론트 서라운드 기능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향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처럼 별도의 외장 DAC를 장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장 DAC만으로 충분한 성능을 내고 있으며 오히려 대중적인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의 다양한 음향 기능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펙적으로 경쟁사들에게 뛰어난 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스냅드래곤 820을 사용한 이상 성능 자체는 경쟁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20은 엑시노트 8890이나 애플 A9에 비해 떨어지는 CPU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GPU 성능만큼은 최고여서 게이밍 성능은 세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제일 고사양 작업이 게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스냅드래곤 820의 성능은 실사용자에게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발열 제어도 꽤나 성공적이어서 안투투 벤치마크를 연속적으로 실행하였을 때도 3회 이후로는 점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형 코소급 그래픽을 사용하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스테이지라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도 약간 따뜻한 수준의 발열을 유지하였습니다. 소니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카메라 연구과는 다르게 엑스페리아 카메라 항상 동세대 경쟁사보다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Z5에서 매우 큰 성장을 이뤄냈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의 카메라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오토 모드는 저광량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F는 갤럭시 S7의 듀얼 픽셀 이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으며 별도의 카메라 버튼 덕에 사용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4K 동영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대신 스테디샷이라는 소니의 동영상 안정화 기술을 지원합니다. 스테디샷은 캠코더 수준의 안정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에 걸리는 부하도 큰 편입니다. 5인치의 2700mAh라는 절대 많지 않은 양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래그십들이 대부분 3000mAh 이상의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용량입니다. 하지만 소니의 배터리 관리는 꽤 훌륭한 편이라 가볍게 사용한다면 하루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만의 배터리 관리 기술인 스태미나 모드와 울트라 스태미나 모드를 사용하면 사용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제한, 애니메이션 간소화 등으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이 기능은 평소 긴 배터리를 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화면 켜짐 사용이 6시간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게임이나 X 리얼리티볼 모바일을 이용해 동영상 감상을 하면 배터리 소모가 많아져 사용시간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는 기본기에 매우 충실해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소니는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기능에 자사의 기술력을 투입함으로써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펙 자체가 경쟁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드웨어의 사양 평준화 덕분에 하드웨어적 차이가 크게 체감나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는 경쟁사에 비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없지만 나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외산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포기하고도 고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소니와 그 디자인에 반하셨다면 구매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상당히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대중적인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리뷰가 보고 싶으시다면 아지테크니칼 텍스트 리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리뷰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